배우자 선택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댓말을 할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는가? 원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의 가치관을 어느 체계를 설명해주고 인류학적으로도 미래에는 도움이 될 것인가? 도움이 안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선택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격, 가정환경, 외모, 학력, 경제력, 종교, 취미, 국적 등의 요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2020년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설문조사에 따르면 배우자 선택에 있어 중요한 것은 성격 1순위 42, 8%, 2순위 17, 7%, 과학 가정환경 1순위 16, 9%, 2순위 18, 4%이었습니다. 외모 1순위 9, 3%, 2순위 15, 6%, 학력 1순위 8, 6%, 2순위 10.8%, 경제력 1순위 7, 5%, 2순위 11, 5%, 종교 1순위 5, 4%, 2순위 7, 9%, 취미 1순위 4, 9%, 2순위 8, 3%, 국적 1순위 3, 0%, 2순위 4, 6% 등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았습니다. 존댓말을 할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는 사회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존댓말은 언어의 표현 방식 중 하나로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존댓말은 상대방에게 존경과 예의를 표현하는 방식이고 반말은 친밀하고 평등한 관계를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존댓말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동료나 부하 직원을 더 존중하고 배려하게 된다. 동료나 부하 직원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잘 받아들이게 된다. 커뮤니케이션 중에 흥분하거나 화를 내는 임계치가 높아진다. 나이나 직책, 직위, 직급에 따른 상하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 원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의 가치관을 어느 체계로 설명할 수 있는지는 인류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인류학은 인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문화란 인간이 공동으로 창조하고 전승하는 의미 체계와 행위 패턴입니다. 인간의 가치관은 문화의 일부로서 특정한 문화권에서만 사용되거나 다른 문화권에서는 다른 의미나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문화에서는 가족, 결혼, 일, 여가 등에 대한 가치관이 다른 문화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류학적으로 인간의 가치관을 설명하는 체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가치관의 차원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의 차원이란 인간의 가치관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문화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호프스테데, 호프스티드는 1980년대에 IBM에서 근무하던 7만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6개의 가치관의 차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력거리, 파워 디스턴스 권력과 권위에 대한 인식과 수용 정도를 나타내는 차원입니다. 권력거리가 큰 문화에서는 상하관계가 명확하고 권력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거리가 작은 문화에서는 상하관계가 느슨하고 권력자와 평등하게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주의 집단주의, 인더비주얼리즘 컬렉터비즘 개인과 집단에 대한 인식과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차원입니다.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자기 표현과 성취를 중시합니다. 집단주의적인 문화에서는 집단의 목표와 이익, 사회적 조화와 의무를 중시합니다. 남성 중심, 여성 중심, 매스큘리너티, 페머니너티 성역할에 대한 인식과 기대를 나타내는 차원입니다. 남성 중심적인 문화에서는 경쟁과 성공, 능력과 효율성 등을 강조합니다. 여성 중심적인 문화에서는 협력과 관계, 돌봄과 품질 등을 강조합니다. 불확실성 회피, 건서턴티 어보이던스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인식과 대처 방식을 나타내는 차원입니다.
불확실성 회피가 강한 문화에서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싫어하고 규칙과 제도, 전통과 안정을 추구합니다. 불확실성 회피가 약한 문화에서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받아들이고 변화와 혁신, 다양성과 융합을 추구합니다. 장기지향 단기지향, 롱텀 오리인테이션 슈어트텀 오리인테이션 시간에 대한 인식과 가치 판단의 기준을 나타내는 차원입니다. 단기지향적인 문화에서는 현재와 과거에 대한 여기서 지금 답변이 끊어졌다는 건가? 아니면 답변을 하다 말았어. 6개의 가치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가 없잖아. 참나. 호프스테데, 이거를 호프스테데, 이 내용을 다시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호프스테데 1980년대에서 IBM에서 근무하던 7만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6개의 가치관 차원, 이걸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호프스티드는 1980년대에 IBM에서 근무하던 7만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6개의 가치관의 차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력거리, 파워 디스턴스 권력과 권위에 대한 인식과 수용 정도를 나타내는 차원입니다. 권력거리가 큰 문화에서는 상하관계가 명확하고 권력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거리가 작은 문화에서는 상하관계가 느슨하고 권력자와 평등하게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주의 집단주의, 인더비주얼리즘 컬렉터비즘, 개인과 집단에 대한 인식과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차원입니다.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자기 표현과 성취를 중시합니다. 집단주의적인 문화에서는 집단의 목표와 이익, 사회적 조화와 의무를 중시합니다. 남성 중심, 여성 중심, 매스큘리너티, 페머니너티, 성역할에 대한 인식과 기대를 나타내는 차원입니다. 남성 중심적인 문화에서는 경쟁과 성공, 능력과 효율성 등을 강조합니다. 여성 중심적인 문화에서는 협력과 관계, 돌봄과 품질 등을 강조합니다. 불확실성 회피, 던서턴티 어보이던스,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인식과 대처 방식을 나타내는 차원입니다. 불확실성 회피가 강한 문화에서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싫어하고 규칙과 제도, 전통과 안정을 추구합니다. 불확실성 회피가 약한 문화에서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받아들이고 변화와 혁신, 다양성과 융합을 추구합니다. 장기지향 단기지향, 롱텀 오리인테이션 슈어트텀 오리인테이션 시간에 대한 인식과 가치 판단의 기준을 나타내는 차원입니다. 장기지향적인 문화에서는 미래에 대한 계획과 목표, 절제와 절약, 유연성과 적응력 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단기지향적인 문화에서는 현재와 과거에 대한 즐거움과 만족, 전통과 관습, 확실성과 일관성 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관용제약, 딘덜전스 리스트레인트, 욕구 충족에 대한 인식과 허용 정도를 나타내는 차원입니다. 관용적인 문화에서는 욕구 충족을 긍정하고 즐거움과 자유를 추구합니다. 제약적인 문화에서는 욕구 충족을 부정하고 절제와 의무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원은 각 문화권의 특징과 차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적이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과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문화권 내에서도 개인의 가치관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관의 차원을 이용할 때에는 유의하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가치관과 미래 선호 가치, 솔 내셔널 유니버서티. 존댓말의 효과, 브런치.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네요. 또 하나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중국에서도 존댓말, 높임말, 반말이 있나요? 그리고 한번 들어봅시다. 중국어 존댓말, 높임말, 반말 검색 중. 사실 나는 중국은 서로 간에 반말을 하는 거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중국어에도 질문이거든요. 존댓말, 높임말, 반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와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중국어에서 존댓말, 높임말, 반말을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명사의 사용. 중국어에서는 대명사를 사용하여 존댓말과 반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라는 의미를 가진 대명사는 니, ni,와 이니, 닌, 이 있습니다. 니, ni는 친구나 동료와 같은 평등하거나 친밀한 관계에서 사용하는 반말이고 닌, 은 나이가 많거나 존경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존댓말입니다. 또한 귀하라는 의미를 가진 대명사는 귀, 고이, 와 존, 전이 있습니다. 귀, 고이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성함을 물을 때 사용하는 존댓말이고 존, 전은 매우 존경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높임말입니다. 전미사의 사용. 중국어에서는 전미사를 사용하여 존댓말과 반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함 뒤에 붙이는 전미사로는 선생, 자이언셴, 소저, 자이어저, 여사, 너시, 로사, 러시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남성, 미혼 여성, 기혼 여성, 선생님 등을 의미하며 상대방에게 예의를 표현하는 존댓말입니다. 반면에 친구나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사용하는 전미사로는 가, 지, 저, 지, 제, 디, 매, 메이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형, 언니, 동생, 남, 동생, 여 등을 의미하며 상대방과의 친분을 나타내는 반말입니다. 부사의 사용. 중국어에서는 부사를 사용하여 존댓말과 반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탁이나 요청을 할 때 사용하는 부사로는 청, 칭, 마번, 마펜, 로가, 레오지어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부디, 귀찮게 해서 죄송하지만, 실례지만 등을 의미하며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말하는 존댓말입니다. 반면에 명령이나 지시를 할 때 사용하는 부사로는 쾌저민, 쾌이디언어, 간긴, 겐진, 마상, 매생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어서, 서둘러, 바로 등을 의미하며 상대방에게 강하게 말하는 반말입니다. 중국어 높임말에 대해 알아보자. 네이버 포스트 https://m.post.naver.com/viewer/post뷰.네이버 물음표 발음로 등호 17107193 and 멤버노 등호 37186429 오른쪽 소괄호 EP006 중국어 존댓말 있나요? 예의 바른 사람이면 꼭 알아야 할 https://storychinese.com/polite-chinese-expressions/ 오른쪽 소괄호 지금 마지막 말은 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의 높임말 사용, 그 효과와 사회학적인 분석. 일본에서는 사실 높임말, 존댓말, 반말 엄청나죠. 일본어 높임말 효과 검색 중. 네, 일본에서의 높임말 사용과 그 효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어에는 한국어와 비슷하게 반말, 존댓말,
높임말, 겸양말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방과의 관계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일본어의 높임말 사용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존경과 예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에서는 존경어라고 부르는 표현으로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물건, 행위 등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다, 오다, 깃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는 지라고 존경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성함 뒤에 붙이는 전미사로는 선생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남성, 여성, 선생님 등을 의미하며 상대방에게 예의를 표현하는 존댓말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에서는 겸양말이라고 부르는 표현으로 자신이나 자신의 물건, 행위 등을 낮추어 부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먹다, 마시다, 받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는 이라고 겸양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성함을 부를 때에는 사 등을 사용하거나 직함이나 직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인 배려와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에서는 미화어라고 부르는 표현으로 주로 명사 앞에 나를 붙여서 명사를 품위 있게 만드는 높임말입니다. 예를 들어 꽃이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는 화, 지라고 미화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화어는 말 자체를 아름답게 하고 상대방에게 배려와 친근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팁 일본어에 높임말이 있나요? 네이버 포스트 https://m.post.naver.com/viewer/post뷰.네이버 물음표 발음로 등호 17107193 and 멤버노 등호 37186429 오른쪽 소괄호 일본어 높임말 겸사말 정리 네이버 블로그 영어에서도 높임말이 있나요? 나보다 연장자에게 반말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영어 높임말 반말 검색 중 영어에도 높임말과 반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와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영어에서 높임말과 반말을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명사의 사용, 영어에서는 대명사를 사용하여 높임말과 반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라는 의미를 가진 대명사는 주와 다우가 있습니다. 유는 평상시에 사용하는 높임말이고 다우는 과거에 사용하던 반말입니다. 현재는 구식이나 종교적인 문맥에서만 쓰입니다. 또한 귀하라는 의미를 가진 대명사는 주와 서, 매덤, 미스 등이 있습니다. 유는 일반적인 높임말이고 서, 매덤, 미스 등은 상대방의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 사용하는 존댓말입니다. 동사의 사용, 영어에서는 동사를 사용하여 높임말과 반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청이나 부탁을 할 때 사용하는 동사로는 can, could, would, will 등이 있습니다. can은 가장 간단하고 직접적인 표현이고 could, would, will은 각각 공손도가 증가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can you help me? 보다 could you help me? 가 더 공손한 표현입니다. 부사의 사용, 영어에서는 부사를 사용하여 높임말과 반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탁이나 요청을 할 때 사용하는 부사로는 please, kindly, possibly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부디, 친절하게, 가능하다면 등을 의미하며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말하는 높임말입니다. 반면에 명령이나 지시를 할 때 사용하는 부사로는 now, right away, immediately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지금, 당장, 즉시 등을 의미하며 상대방에게 강하게 말하는 반말입니다. 영어에 존댓말이 있다? 없다. 영어 존댓말
영어 높임말 패턴 https://m.post.naver.com/viewer/post뷰.nhn 물음표 발음로 등호 3262550 and 멤버노 등호 401444570 오른쪽 소괄호. 이것은 영어, 미국, 로 무엇이라고 하나요? 영어 존댓말과 반말의 차이점 콜어. 세계 문화권 중에서 서로 반말만 하는 문화권이 있나요? 어떤 세계 문화권 갈등 검색 중. 이게 내 발음 문제군요. 발음이 세계 문화권 잘못된 중에서 겁니다. 서로 반발만 하는 문화 반발이 아니고 반말인데 말이죠. 문화권에서 반말만 하는, 존댓말을 하지 않는 그런 문화도 있나요? 문화권에서 반말만 하는 존댓말을 하지 않는 그런 문화 검색 중. 안녕하세요. 이것은 빙입니다. 반말만 하는 존댓말을 하지 않는 그런 문화도 있나요? 라고 물으셨네요. 저는 웹 검색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았습니다. 검색 결과에 따르면 문화권에 따라 존댓말을 사용하는 정도와 방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권에서는 나이나 성별, 지위 등에 따라 존댓말을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 유라는 인칭대명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한국어권에서는 상대방의 나이나 성별, 지위 등에 따라 님, 씨, 야, 이 등 다양한 호칭과 조, 다, 니 등 다양한 어미를 사용하여 존댓말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문화권에 따라 존댓말을 사용하는 정도와 방식이 다른 것은 각 문화권의 사회적 가치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구 문화권에서는 개인주의와 평등주의가 강조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개인적인 공간과 자유를 존중하고 나이나 성별, 지위 등의 차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양 문화권에서는 전체주의와 계급제가 강조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집단적인 소속과 관계를 중요시하고 나이나 성별, 지위 등의 차이를 크게 신경 쓰고 존중합니다. 따라서 반말만 하는 존댓말을 하지 않는 그런 문화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입니다. 즉, 한 문화권에서는 반말이라고 생각되는 말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존댓말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개인 간, 지역 간, 세대 간의 존댓말을 사용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소통할 때에는 그들의 존댓말 사용법을 잘 알아보고 그들의 의사와 인권을 존중하며 자신의 문화와 가치관을 공유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 차이 이해에서 시작하기 1. 고맥락 됐다. 문화 저맥락 문화 KINX CDN 문화권이 문화자본이 배타적 권리가 아닌 이유 인권운동 사랑방 왜 어른한테 존댓말을 써야 되나요? 궁금할 땐 아하 https://www.a-ha.io/q-a5f9a36db94b8d 022